안녕하세요. 태난다. 자, 춘면곡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가사는 여성화자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남성화자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게 일편단심 남성의 목소리. 그리고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교훈적이야. 입신양명 후에 다시 만나겠다, 님을. 즉 대학교 들어간 뒤에 수능 끝나고 합격한 뒤에 여자친구를 사귀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교훈적이거든, 이 춘면곡이. 마지막을 읽어보면 이제 이게 왜 수능에 나올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08년 10월달 서울시 교육청에 나온 상사회답곡이라는 가사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가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정리해야 될 게 15편이 넘어.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좀 새로운 가사들도 있을 거야. 일단 올해 수능에 많은 사가 나온 것도 조선 후기 가사인데 그건 평가원에 나왔었고, 이제 수능에 처음으로 등장한 거야. 누왕사, 선상탄, 많은 사는 평가원에만 나왔었다. 수능에는 이제 처음으로 조선 후기 가사가 등장해서 올해 여러분들 공부할 작품이 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죠. 일단 작품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데, 이제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한번 나누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잠을 늦게 깨요. 대나무 창을 반쯤 여니. 계절 배경이 이제 봄으로 나오죠. 봄. 뜰에 핀 꽃은 그 들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뜰로 고쳐줘라. 뜰에 핀 꽃은 활짝 피어 있고 가던 나비는 꽃 위를 머무는 듯. 강기슬개 버들은 우거져서 물가에 뛰어 있구나. 자, 3행까지 숫자 1번 한가한 봄 풍경이라고 적자. 1번에서 한 20번까지 적을 거야. 조선 후기 가사 쭉쭉 1번 한가로운 봄 풍경. 묘사야, 묘사. 이제 선경후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창전에 덜갠 술을 1, 2, 3배 먹은 후에 호탕한 미치능을 부일 없이 자아내요. 자, 술 마시고 이제 취기가 올랐습니다. 백마 타고 금채찍 들고. 자, 이건 번호 상관없이 그냥 이 어휘를 알아두세요. 백마금편. 춘면곡의 시적 화자는 규원가라든가 삼인곡, 송미인곡을 애독한 흔적이 남아있다. 자, 이건 규원가 구절이죠. 백마금편하고 뒤에 그 흥청망청 놀 수 있는 곳에다가 세목을 치고 규원가 판본으로는 야유원 이렇게 나오죠. 야유원. 기생집, 요리집입니다. 그게 이제 규원가 구절이니까 둘 다 그래. 그러니까 야타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현대에. 야타족. 조선시대 때는 이제 말타족이 있었어. 일단 헌한설원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백마를 사야 돼, 백마. 좋은 말을 사고 금채찍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잘 가꾼 다음에 야타족 역할을 하는 거지. 제비들이죠. 자, 백마 타고 금채찍 들고야. 백마금편을 알아둔다. 흥청망청 놀 수 있는 곳을 찾아가니 꽃향기는 옷에 배고 다른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이제 저녁때가 됐네. 자, 후각, 꽃향기, 달빛은 뜰에 가득하다, 시각. 자, 거기다 2번 적어라. 야유원의 분위기 묘사야. 역시 야유원의 분위기 묘사. 이때 이제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고, 감각적이라는 거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등이 있는 거죠. 여기는 후각과 시각적 이미지가 나온다. 야유원의 분위기 묘사. 관객인 듯 취객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이제 자기가 취한 손님이 된 거지. 관객인 듯 취객인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이리저리 거닐어 다니면서 기웃거리다가 유정하게 풍치 있게 서 있노라니.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있는 높은 집에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전형적인 이제 한복의 모습이죠. 녹의 홍상입니다. 녹의 홍상.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자, 아름다운 여인 동그라미 치고. 아름다운 여인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3번 아름다운 여인. 운명적인 만남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소개로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건 아닌데 이 가사 전체까지 읽어보면 완전히 운명적으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이별 후에도 계속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명적 만남. 아름다운 여인이 비단으로 가리운 창.
자, 번호하고 상관없이 요것도 교양으로 알고 있어야 돼. 비단 사자를 써서 사창이라고 하고 옥창이라고 한다. 구슬옥자를 써서. 매화 매자를 써서 매창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규방, 내방이죠. 여인의 방이야. 여인의 방. 2004년 이옥 선생의 심생전이 출제되었을 때 시조 문제에 이런 어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이런 건 기본적이야. 남성의 방은 대나무 죽자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죽창이라고 하는 거니까 죽창을 남성이 거처하는 방으로 따로 적어두고, 더러 이제 북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북쪽 창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재로 쓰인다. 서재 정도의 의미야. 그래서 북창사무라고 하면 남성의 서재에 있는 세 가지 벗에서 술과 검은고와 이제 문방사후를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관용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08년 6월 평가원에 도량형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이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어휘 문제야. 근데 어휘 문제를 가지고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어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따라서 관용적인 것은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옥창, 매창, 규방, 내방, 사창이다. 비단으로 가려운 창을 반쯤 열고 고운 얼굴을 잠깐 들어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요염한 자태로 맞아주네. 자, 이제 운명적인 만남 부분이야. 자, 여기까지가 서사다. 쭉 끊어서 서사. 미리 필기를 해놨으니까 봄날 야유원에서 임을 만남이야. 그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라는 거. 서사에다가 여기까지 쪼개서 필기를 해둡니다. 봄날 야유원에서 임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은근한 눈빛이죠. 이것도 추파라고 나와 있지.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옥의 심생전에서도 추파를 들다 이렇게 나오거든. 가을 추자 물결 파자인데 삼호의 정을 나타내는 은근한 눈짓. 그래서 관용어로 추파를 던지다 이런 게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윙크 이런 거야. 윙크. 추파도 알고 있어야 돼. 은근한 눈빛을 하고 푸른 검은고를 비스듬히 안고 맑고 청아한 노래로 봄흥취를 자아내니 운우 양대상에 초몽이 다정하다. 무협지를 많이 봤으면 아마 운우지정이라든가 이런 어휘 고전에도 나오는 거. 첫째 줄 저 뒤에 남녀간의 사랑행위 밑줄을 그어둡니다. 그냥 성행위 정을 나타내는 말 운우지정이라고 한다. 그거를 미성년자 금지구역의 얘기야 이거는. 자,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사랑도 끝이 없고 연분도 그지없다. 이 사랑 이 연분 비길 때 전혀 없다.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쪼개서 본사 1. 자, 이게 지금 이 애정가사이기 때문에 서사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 그런데 사건의 전개는 만나서 사랑하고 사랑 다음에 이별하죠. 그리고 이별의 슬픔이라는 정서가 쭉 나오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서사적인 내용이야. 만나서 사랑하다가 이별하고 그리워하는 태도로 가서 뒷부분에 올해 수능에 나온 부분은 공부 수능에 나온 부분은 정서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일단 이 내용 이 사랑 이 연분 비길 때가 전혀 없다까지 쭉 쪼개서 본사 1이라고 적어. 여인과 사랑에 빠짐.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천생연분을 만난 거야. 두 손목을 마주잡고 두 손을 마주잡고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평생을 언약함이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나비가 되어. 자, 대꾸법이죠. 대꾸법이고 윤회사상이 있습니다. 봄이 다 지나가도록. 봄은 여기에 계절보다는 청춘이다. 청춘. 떠나 살지 않으려고 했더니. 자, 여인과 평생을 약속함. 여기다 4번이라고 적자. 여인과 평생을 약속함. 천생연분을 만났으니까 평생을 약속함. 여인과 평생을 약속한 장면. 청춘이 다 지나가도록 떠나 살지 않으려고 했더니 자, 만나자마자 이별이죠. 인간이 말이 많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조물주도 시기하여. 조물주조차 시기했어. 그래서 운명적인 이별이 온 거야. 어쨌거나
세정, 세세한 정, 간을 세자입니다. 세세한 정을 다 펼치지 못하고 애달프지만 이별이라. 자, 이별에다 세목을 쳐. 이별했군요. 이별이라. 그러니까 공사수능 2옥의 심생전에서는 그 사랑하는 장면까지만 나오고 이제 뒷부분은 생략되어 있는데 이생교 장전도 이제 그런 부분. 소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왜 이별했는지. 그런데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에는 왜 이별했는지는 안 나오지. 심생전 같은 경우 이제 수능 뒷부분을 보면은 이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지내는데 남자 집에서 아들이 과거를 봐야 돼. 수능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상하다고 얘가. 저녁에 공부한다고 가서 안 와. 그리고 좀 이상해 하는 짓이. 그래서 비행했더니 이제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놀고 있더라. 그래서 건장한 보디가드를 붙여가지고 끌고 절로 보내버리죠. 절로 보내서 공부를 시킨다고. 소설에는 이제 그런 서사적 내용이 나와. 근데 절에서 공부하다가 여인이 상사병으로 죽지.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었던 거야. 이옥의 그 심생전의 여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죽어, 상사병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공부에 뜻이 있어 없어?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리고 책을 싹 불살라버리고 칼과 활과 창을 들고 묵과로 급제를 해. 그게 이옥의 심생전의 그 내용이야. 그러다가 또 시름시름 앓다가 남자도 죽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사이는 천생연분인 경우는 이제 둘 다 슬픈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게 공사수능에 나왔던 거고, 자, 여기도 왜 이별했는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만나서 사랑하다가 이별한 것은 나름대로 서사적인 내용이 있다. 그리고 비유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원래 원앙이었죠. 둘 사이가 천생연분이니까. 맑은 강에 놀던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자, 원앙이 갈라진 거지. 원앙 동그라미 치고. 거센 바람이 이제 이별 상황인 거지. 거센 바람도 세목골 쳐라. 어떤 이별의 원인 정도가 될 거야. 이별의 원인. 거센 바람에 놀란 벌과 나비가 가다가 돌아오는 듯, 돌치는 듯. 그래서 이제 이게 표현상의 특징으로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로 드러낸 거다. 여기다 5번이라고 적고, 두행 대꾸법이죠. 대꾸법으로 맑은 강에 놀던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거센 바람에 놀란 벌과 나비가 가다가 돌치는 듯. 자, 이별 상황을 자연물의 빗댐 이렇게 적어. 두행에다가 이별 상황을 자연물의 빗댐, 자연물의 빗댐. 그래서 비유야, 비유. 대꾸도 있죠. 비유와 대꾸법이 쓰였다. 자연물로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자연물이 많이 나와. 비유나 감정이입이 많고, 어쨌거나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정서를 주로 감상해야 돼. 그 진솔한 정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상해야 된다. 주제는 이별의 슬픔도 됩니다. 태도는 이별의 슬픔과 마지막에 이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는 교훈적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석양은 다 져가고 빼어둔 말은 졸고 있을 때 나삼을 부여잡고 침울한 마음으로 이별한 후에. 이별 세목골 칩니다. 이별한 후에. 슬픈 노래 긴 한숨에다가 6번. 요 6번이 이제 슬픈 노래 긴 한숨 빨갛게 밑줄 긋고, 이게 화자의 정서야. 딱 정서가 직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슬픈 노래, 슬프다야. 자, 임과 헤어진 슬픔과 안타까움이죠. 임과 헤어진 슬픔과 안타까움. 슬픔과 안타까움. 님과 헤어진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다.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벗을 삼아 돌아오니 이제 이 님이야 생각하니 원수로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본사 2. 이별했습니다. 드디어 사랑에 빠지다가 만나서 사랑하고 이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서가 쭉 나오는 거야. 정서가 인위적인 가능성, 그리고 이제 운명적인 이별. 그 다음에 이제 정서 부분이다. 간장이 모두 썩으니, 자, 간과 창자가 모두 썩었다는 거야. 과장법이지. 여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애타는 심정이 나오는데 목수민들 보전하겠는가? 자, 이게 상사의 고통이다. 죽을 듯한 슬픔이야. 7번 상사의 고통.
죽을 듯한 슬픔. 상사의 고통, 죽을 듯한 슬픔을. 간장이 모두 썩으니 목수민들 보전하겠는가. 몸에 병이 드니, 상사병이죠. 모든 일에 무심해져 밑줄 긋고. 자, 8번. 모든 일에 무심해질 수밖에 없어. 세상 일에 뜻이 없어져 버린 거야. 뜻이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 나에겐 너무나 절실한데. 뭐 애게 사랑 가지고 이별했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큰 사랑이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이런 정서. 세상 일에 뜻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정서를 우리가 조금 느끼면 돼. 여기서. 목수민들 보전하겠느냐. 무심해졌다. 서재창문, 서창을 굳이 닫고 서재창을 굳이 닫고 어색하게 허약하게 힘없이 누워있으니 꽃같은 얼굴에 달같은 모습. 자, 관용적으로 화용월태라고 한다. 관용적으로 이것도 화용월태. 꽃같은 얼굴에 달같은 모습은 눈앞에 삼삼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거처하는 방은 친변이 여기로다. 자, 베갯머리에 떠오르는구나. 그냥 베갯머리에 떠오르는구나. 오로지 여인 생각이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어. 세상은 시적화자를 중심으로 돌아. 그러니까 뒤에 봐봐. 자연물이 또 나와. 연잎에 이슬이 맺히면 평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지. 이슬이 맺혀 있으니까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겠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별하고 나서 보고 있잖아. 그게 뭘로 보여? 이별의 눈물 뿌리는 듯.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또 버들막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 이것도 역시 아름다운 풍경일 텐데 맺힌 한 이별의 한이죠. 머금은 듯. 자, 그래서 아까 5번 적어준 거하고 똑같다. 5번 적어준 거 이별 상황을 자연물에 빗대미니까 여기다 다시 5-라고 적고 상사의 고통을 자연물로 표현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 그러니까 내가 이별한 상황에 보니까 일체 유심조지. 너무 슬프니까 그냥 다 슬픈 거야. 상사의 고통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거야. 상사의 고통을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것 같다. 역시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죽을 듯한 슬픔이 관심도 없고 뜻도 없고 공부가 다 뭐야. 그러니까 두견새는 슬피 울 리가 없어. 그냥 우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슬프죠. 적적한 산에 달은 밟고 두견새는 슬피 우는데 그래서 감정이입 이게 두견새의 감정이입 한 거다. 이제 감정이입이 나오죠. 역시 똑같아. 상사의 고통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한 거야. 두견새가 슬피 울 리가 없어. 내가 슬프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슬픔을 노래한 본사 3 이별의 슬픔이라고 정리를 하고 본사 4, 본사 5, 본사 6 부분이 우리 이제 공부 수능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만난 부분이야. 본사 4, 본사 5, 본사 6까지가 지금부터 거기 공부 수능 나왔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당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은 굉장히 고통스럽지. 보통 이런 경험을 언제 해? 세상 일에 뜻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든다. 어머니 아버지 중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 중 누군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근데 정말 나는 막 가슴이 미어지고 죽겠는데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잖아. 그런 정서야. 여기. 또 대표적으로는 수능을 못 봤을 때 이런 정서가 또 있어. 수능장 나와서 엄마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고 침실로 직행하지. 침대로 직행해서 안 나와 밖에. 세상에 버림받은 느낌. 그냥 나 혼자 세상 일의 뜻과 관심.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정서를 이해하라는 거야. 그 정서를.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강제로 이별을 당했을 때, 생이별을 당했을 때 이런 정서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야. 이별의 슬픔이. 죽을 듯한 슬픔이니까 이 시의 서사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이제 그 슬픔을 이해하면 돼. 그러면 가사를 제대로 감상한 거야. 그냥 빠르게 읽고 해석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서 중심으로 감상을 해줘야 돼.
보통 문학작품에서 늘 삼경이 나오죠.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이야.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에 간신히 드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우리님을, 자, 우리님 동그라미 꿈속에서 잠깐 봤구나. 자, 꿈속 동그라미 꿈속. 자, 10번에다가 꿈속이다. 꿈속이야. 임과 만남. 꿈이지만 간절하면 절실하면 이루어진다. 어쨌거나 꿈을 통해서 만났어. 이런 게 이제 속미인곡 이런 데도 있는 거죠. 꿈속에서 만난다는 게. 꿈속에서 잠깐 보고 천가지 실험 만가지한 못다 이루는 부질없는 꿈이 되니. 부질없는 꿈. 이걸 일장호접이라고 해. 일장호접. 일장호접. 허무한 꿈이야 결국. 허무한 꿈. 자, 그런데 천가지 실험 만가지한 못다 이루는 부질없는 꿈이 되니 아리따운 미인이 곁에 얼핏 앉아있죠. 어와 황홀하다. 꿈을 생시로 삼고 싶구나. 현실로 삼고 싶구나. 꿈이냐 생시냐 현실로 삼고 싶구나. 자, 여기 11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가장 어려운 공구 수능 28번하고 관련되어서 이걸 이제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았어. 두 군데가 있다.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는 거야. 제시문을 잘 봐둬야 돼. 이게 어와 황홀하다 꿈을 생시로 삼고 싶구나. 자, 그래서 여인과 함께하던 과거의 상황이야 이게. 그게 이제 꿈속에 나타난 거지. 여인과 함께하던 과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 상황. 꿈속에서 드디어 님을 만났어. 아리따운 미인이 곁에 얼핏 앉아있어. 잠자리를 걷어차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 낀 산. 자, 꿈속에서 만나서 소원의 일부가 이루어졌지만 방해물, 장애물은 이렇게 표기한다. 필기를 이렇게 해라. 세모꼴. 장애물, 방해물이 3번이나 나와. 방해물. 규원가에 이제 약수하고 은하수 이런 게 나오죠. 규원가에 은하수, 약수처럼. 자, 구름 낀 산 첩첩히 천리의 꿈을 가려버렸고, 흰 달은 창창하여, 자, 님을 향한 마음에 밝게도 비춰주는구나. 자, 여기 12번.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 밝은 마음, 밝은 달. 이런 건 이제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그냥 객관적 상관물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흰 달은 창창하여, 아주 맑고 밝게 비치는 달은 창창하여 님을 향한 마음에 밝게도 비춰주는구나. 어화. 이것도 탄식이죠. 어화. 저 앞에 어화 황홀하다의 어화하고 구별되지. 어화 황홀하다. 이거는 이제 황홀하다라는 감탄사고, 여기는 어화 내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구나. 탄식이지. 어화 내일이로구나. 나도 모를 일이겠다. 이리저리 그리워하면서, 자, 밑줄 어찌 그리 못 보는고. 탄식이야 이런 게. 슬픈 탄식이. 그래서 비탄이라고 한다. 비탄. 약수 삼천리 멀다는 말이 이런 때를 일러라. 약수 삼천리. 약수에도 세모꼴 2개. 방해물 장애물이다. 멀다는 말을 이런 때를 일러라. 비 내리는 머나먼 길도 세모꼴 2개. 방해물 장애물이다. 비 내리는 머나먼 길, 멀다고 하는 것은 이런 때를 두고 이러는 것이로구나. 자, 본사 3입니다. 여기까지 쪼개세요. 꿈속의 만남. 그리고 비탄이 있죠. 수능에 나온 거야. 어화 이거 비탄이야. 탄식이다. 공고 수능에 나온 거고. (30번에) 나왔어요. 공고 수능 30번 문제야. 요것도 제법 틀린 문제다. 어화 내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구나. 본사 4. 이제 본사 5로 갑니다. 좋은 언약. 자, 만나고 싶은 소망. 이것도 수능에 나온 거죠. 만나고 싶은 소망. 30번 문제에 나온 거야. 좋은 언약은 묘연하고 세월은 덧없는데. 엊그제 2월의 꽃이. 자, 빨갛게 밑줄 그어. 엊그제 2월의 꽃이 푸른 기슭에 붉었더니. 13번 여인과 함께 사랑하던 때야. 자, 11번하고 똑같아. 그래서 11번하고 13번하고 연결을 한다.
그게 여인과 함께하던 과거의 상황인데 여기 13번 여인과 함께 사랑하던 때라. 여인과 함께 사랑하던 때. 따라서 이 엊그제하고 아까 꿈속에서 만나는 장면하고를 토대로 공부 수능 28번에 1번 선택지를 다시 한번 써둬.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환기라는 말도 시에서는 단골 용어야. 환기, 불러일으키다. 과거의 상황을 생각하며 이 말하고 유사하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근데 이거는 뒤에는 또 뒷구절은 수능에 늘 나오던 말이라고. 왜 그러냐면 100% 맞아. 뒤에 거는. 왜? 실안 100%. 시적 화자의 정서, 시인의 정서, 내면 세계, 심정을 드러내는 문학이거든. 자, 여기다 100%라고 적어. 늘 나오던 선택지야. 그런데도 의외로 많이 틀린 이유가 이제 100% 맞는 말이야. 모든 시는 시인의 정서,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다. 다만 과거의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김광규의 나뭇잎 하나하나,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는 쉽게 찾았는데 춘명곡에서 못 찾아서 틀렸다. 우리 학생들이. 자, 여기 13번과 11번 필기해 놓은 거를 딱 정리를 해. 엊그제 2월의 꽃이.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고전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나름대로의 교양, 그건 알아줘야 되는데 봐. 고전 시가가 나오거든 무조건. 추나 추동은 이렇게 끊겨. 고전 시가에서는. 이건 모든 고전 시가의 고전 문학에 대체로 무조건 통용되는 거다. 추나 추동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음력이기 때문에 그래. 춘하 추동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추나 추동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1월부터 초봄이야. 그래서 이걸 맹춘이라고 한다. 조춘이라고 해. 맹춘, 조춘. 8월 15일은 추석이 있죠. 8월 15일에는 한가위가 있잖아. 이걸 우리는 중추가절이라고 하잖아. 이게 중추, 성추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맹동, 조동, 중동, 성동. 12월은 이제 늦겨울이야. 만동, 개동이라고 한다. 저거는 동동 3월령을 보면 만춘 달액꽂이여 이렇게 나오잖아. 3월이 늦봄이야. 만춘 개춘이다. 3월. 그래서 맹하, 조하, 중하, 성하, 만하, 개하가 되는 거지. 만하, 개하. 그래서 이건 모든 고전시가의 약속이기 때문에 딱 정리를 해도 계절 배경이 이렇다. 그래서 여기 2월이 나오잖아. 2월은 봄이야. 한 봄이라고. 2월은 봄이다. 관동별곡은 금강산 요람을 3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끝내. 5월 대항편. 그래 한여름에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연행가는 하 5월에 시작해. 한여름에. 5월 단오가 있는 한여름이야. 이때가. 8월은 추석이 있고. 지금 음력 12월 초야. 지금. 음력 12월 초라고. 굉장히 춥죠. 밖에. 겨울이잖아. 한겨울 맞지. 음력 12월 초라고. 지금이. 그래서 모든 고전시가의 약속이고 거기 이런 거가 이제 고전시가를 공부하는 어떤 교양과도 같은 건데 거기에 엊그제 2월의 꽃 했을 때 여러분들은 중춘, 성춘이라고 적어. 봄이야 봄. 그때 만나서 사랑한 거야. 봄에. 엊그제라는 구절을 딱 찾도록 엊그제 2월의 꽃이 푸른 기슭에 붉었더니 강언덕 버드나무 이렇게 붉었더니 그 사이 재빠르게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구나. 자, 14번 여기 이 구절에다가 세월의 흐름이라고 정리한다. 14번 세월의 흐름이다. 세월의 흐름. 세월의 흐름이다. 14번 세월의 흐름. (07년) 수능에 나왔던 개랑의 시조 이렇게 적어도 개랑.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자, 배꽃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야. 봄에 이별한 거야.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별이죠, 봄에. 추풍 낙엽에 저도날 생각는가. 추풍 가을이죠. 시간적 거리감. 하강 이미지. 저도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심리적 거리가 있어.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네. 그러니까 봄에 이별하고 가을이 된 거야. 여기도 엊그제 2월의 꽃이 푸른 기슭에 붉었더니 그 사이 세월이 재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낙엽 떨어지는 가을 소리가 나는구나. 세월의 흐름이죠. 새벽달 지셀 적에 외기력이 슬피 울 때야. 외기력이 슬피 울 때. 자, 여기다 14번이라고 적자. 우리는 딱 보고 짝 잃은 갈매기, 짝 있는 갈매기라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외기력이 쌍기력이. 그러니까 시적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보라고. 외기력이야. 원래 쌍기력이어야 되는데 이걸 뭐 알 수가 있나? 자, 외기력이에다가 감정이입 적어둔다. 시적화자의 처지가 투영되어 있다. 시적화자의 처지가 투영된 감정이입이야. 판본에 따라서는 뭐 슬피 울 때, 그냥 울 때, 슬피 울 때. 14번 외기력이 슬피 울 때. 반가운 님의 소식 행해 올까 바라보니 넓고 멀어서 아득한 구름과 빗소리뿐이로다. 자, 역시 정서심화, 아득한 구름, 빗소리죠. 지리하구나. 이 이별을 언제 다시 만나볼까. 참 이별 지리하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극복 과정이 나와. 그러니까 봄에 사랑하다 이별하고 지금 가을까지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했던 거야. 오로지 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본사 5. 세월이 흘렀다. 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여기까지 적습니다. 지리하다 이 이별을 언제 다시 만나볼까. 지리하다 이 이별을 언제 다시 만나볼까. 본사 5라고 정리합니다. 여기에다가 지리하구나 이 이별 참 길다. 본사 5. 그리고 슬픔의 극복 과정 이렇게 적어도 이제 본사 6에 가면 슬픔이 어느 정도 극복이 돼.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슬픔의 극복 과정이 나타난다. 슬픔의 극복 과정이 나온다. 산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곁에 비치고 싶구나. 자, 송강정철의 작품을 좀 또 많이 본 거죠. 조각달에다 네모칸 친다. 석상의 오동나무대. 오동나무로는 이제 검은고나 가야금을 만드니까 악기가 된 거죠. 악기가 되면 님의 무릎에 놓일 거고 님의 무릎 베이고 싶구나. 공산의 잘세대야. 자, 오동네모칸, 잘세네모칸. 북창. 여기 북창은 임 계신 곳이야. 임 계신 곳에 가서 울고 싶구나. 옥상 조량에 지붕 위에 아침에 제비되어 날고 싶구나. 제비도 네모칸. 옥창 앵도하에. 자, 옥창은 여인의 방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방 앵두꽃에 나비 되어 달고 싶구나. 나비 되어 달고 싶다. 네모칸 쳐. 자, 그리고 네모칸 연결해. 다 대꾸법이야. 대꾸법인데 화자의 분신들이다. 시적 화자의 분신이야. 그러니까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나이의 간절한 정서를 읽어내야 돼. 그리고 천생연분 같은 참된 사랑이라고 봐야겠지. 이 정도면. 자, 화자의 분신.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자연물로 표현하고 있다. 임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심정. 그것을 자연물로 표현했어. 역시 정서를 자연물로 드러낸 거야. 자연물로 표현한 거다. 따라서 실제로는 임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야. 오직 했으면 분신을 내보내서 죽어서라도 이루려고 한다. 이건 수능에 나온 거야. 임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임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요건 33번 문제야. 우리 공고 수능 33번. 그러니까 춘명곡 관련 문제가 28번, 30번 좀 틀렸고 33번은 거의 안 틀렸는데 연관돼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이 사미인곡에서는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다. 호랑나비죠. 범납이 되오리라. 간대족족 앉았다가 님 계신 곳 간대족족 앉았다가 님이야 날인 줄 몰아셔도 내님 조차려 하노라. 자, 속미인곡에는 나골이나 되어이시어 님 계신 창안에 훤하게 비춰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각신님 달이 약하니와 구잔비나 되시오시오 이러잖아. 슬픈 눈물이 되십시오. 이 구절하고 이제 유사한 것들이야. 거기 조각달, 오동, 제비, 잘새, 제비, 나비 유사한 구절이다. 화자의 분신입니다. 태산이 평지되고 금강이 다 마르도록.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자, 거기다 17번. 역시 임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죠.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고 불가능한 상황 설정. 과장법이 있다. 과장법. 과장법으로 표출하고 있다. 과장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태산이 다 마르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야. 슬픈 회포 세목걸 치고 어디에 끝이 있겠느냐? 끝이 없다. 이 슬픈 회포가 계속 슬픈 거야. 어디가 끝일까 생각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본사 욕입니다. 결국 여기도 이별의 슬픔이 묻어나고 임과 함께하고 싶은 아주 절실한 간절한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본사고 여기까지가 수능에 나온 제시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공부를 해두는 게 시간 단축, 자신감, 그리고 1교시 언어를 잘 보면 2교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언어 영역 시험이 이제 2교시, 3교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꾸준히 잘 봐야 되겠습니다. 본사 6입니다. 이별의 슬픔, 임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책을 읽자 하니 미인의 얼굴이 책 위에 어려서. 표면적인 1단계 해석. 자, 첫 번째 해석. 기억이라고 적어. 책을 읽자 하니 애인의 얼굴이 책 위에 나타난다. 공부에 방해받는다 이런 거지. 자꾸 책 속에 글자가 안 보이고 애인 얼굴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뒤에 다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두 번째 해석 니은이라고 적고 18번이라고 적어. 여기에다가 18번. 그 니은의 해석이 더 맞겠다. 시상의 흐름상. 책을 읽자 하니 미인의 얼굴이 책 위에 어려있다라는 말 나도 잠깐 들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런 내용이니까 적어봅니다. 책 속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열공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책 속에 여인이 있다라는 건 가인, 아름다운 사람을 가인을 아내로 열공하면 가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되는 게 뒤에 하고 더 자연스럽게 연결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은 게 내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야. 그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름다운 아내를 얻을 수 있다. 자, 장부의 공명입니다. 장부의 공명을 끝끝이 이룬 후에 거기 19번 장부의 공명은 입신양명이다. 입신양명. 자, 과거 시험은 뭐 수능 시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수능 시험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부의 공업, 입신양명, 뭐 출장 입상, 유방 백세 이런 거하고 관련되죠. 끝까지 이룬 후에 그제야 님을 다시 만나 100년 살려 하노라. 자, 20번 임과의 재회 기약. 임과의 재회를 기약한다. 마지막 20번 임과의
제외기약. 여기도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죠. 조선 후기 가사인데 그제야 님을 다시 만나 100년 살려 하노라. 따라서 입신양명을 이룬 후에 여인을 다시 만나겠다고 님을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하는 이 부분이 결사야. 결사다.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 이렇게 적어도 교훈적이다. 교훈적인 내용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춘면곡 강독. 일단 뭐 처음 보는 작품이 이렇게 강독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필기해 놓은 걸 읽어서 흐름을 다 알아야 돼. 그 행간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 문맥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다. 특히 이제 이 문제 많이 틀린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거 많이 틀렸다라는 건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거니까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